안녕하세요, 레벨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면서 흘러주는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트랩이라고 하죠. 트랩. 자,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 한 번, 두 번 걸쳐서 해준 다음에 쭉 돌파를 해주고 떨어진다 이거죠. 돌파를 해주면 사람들이 여기서 롱을 많이 타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으니까 추가 상승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반대로 잡아먹고 내려가는 게 뭐다? 바로 이제 트랩 무빙이다. 실제로 트랩 무빙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트랩 무빙이 발생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고 보고,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테드 도미너스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반등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트랩이라는 건데, 트랩은 결국 뭐냐, 중요 자리를 이렇게 형성을 해준 다음에 내가 진짜 이 차트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기 전에 살짝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나랑 의견이 반대인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는 숙청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은 숏을 가고 싶어하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여기를 뚫어줄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뚫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호를 하면서 타겠죠? 그때 이제 트랩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뚫어주려고 했던 구간을 돌파해준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돌파 시도해주었던 구간 밑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트랩 발생이라고 보고 이쪽 방향으로 추세가 더 진행된다고 판단을 해요. 자, 이거는 솔직히 기본입니다. 큰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100% 트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PT 도미넌스가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추가로 좀 하락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미국은 가상자산으로 위대한 일을 할 거고 중국 주도를 절대 원치 않는다. 근데 중국 주도하는 브릭스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디다 놓으려고 하죠. 결국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가상자산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 알력 싸움이 계속되면서 서로 매수 경쟁, 이 경쟁에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트코인을 막 경쟁적으로 사 모으게 되면 당연히 시중 유통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가치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쭉 형성이 되면서 중국과 브릭스가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블랙록 시장 상승의 주역이죠. 포트폴리오의 2% 정도 비트코인을 할당해라 라고 추천을 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지만 변동성이 크다. 이게 무슨 소리죠? 주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채권이 떨어지거나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할 때도 비트코인은 개별이 심해 있으면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좀 주류 자산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매크로 자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주식을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에 속하고 개별적인 움직임, 뉴스 호재만 있다면 충분히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자산이랑 상관관계도 높아지겠죠. 이거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에 낮고 상승폭이 크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 쭉 대량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대량 출금이 트렌드적으로 이루어지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해집니다. 보시면 이때도 변곡이 나오기 전에도 대량 출금이 몇 번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조정 끝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대량 출금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지금도 역시나 대량 출금이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 전에 충분히 좀 저항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올라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로 롱을 사라, 상승을 고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는 예상보는 생산자 물가와 고용 둔화에 대해서 산업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월이 물가가 약간 강하고 고용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정도를 이미 말을 했어요. 이미 이것도 사실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세가 일시적이지 앞으로 쭉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단기 움직임은 어떻게 보이냐? 단기 움직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결국 박스권 내부의 작은 박스권이란 말이죠. 이 박스권으로 지금 진입을 해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엔 상승이 나와준다면 아마 이 박스권의 중단 라인인 10만 1000달러, 10만 1100달러 정도는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을 한 차례 더 두드려주면서 이번에는 좀 진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트랩이 나왔으니까 진짜 돌파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